자, 오늘은 혈압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뭐 혈압약 먹는데 뭐 내가 종류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혈압약의 종류가 뭔지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혈압약의 부작용이 뭔지 요거는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닥터딩류 알겠습니까? 분명히 보다 보면 또 꿀잼입니다. 이것도.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네, 혈압약의 종류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병절할 시간 운동하는 내과에서 닥팅입니다. 오늘은 혈압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혈압약의 종류는 사실상 발기부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자, ARB, CCB, 양대산맥을 중심으로 이뇨제, 베타차단제 이렇게 네 가지가 거의 90%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ARB와 CCB는 왜 양대산맥인가? 양대산맥이라면 양대산맥인 이유가 있겠죠? 네, 의사들이 고혈압을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물론 학교에서, 의대에서, 교과서에서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하라고 다 배우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또 읽으면서 진료에 반영을 해요. 이러한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공인된 가이드라인이 바로 미국의 JNC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JNC 가이드라인은 8차까지 나왔어요. 2014년에 8차 버전이 나왔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예요. 자, 2014년 JNC 8탄. 자, 이거를 제가 당연히 영어로 볼 리가 없죠. 이런 이제 그림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다? 한글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땡땡병원의 홈페이지 가보면 미국 JNC 8탄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한글로 번역에다가 해석까지 해놓은 아주 고마운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자, 어렵죠. 자, 이거 보면 돼요. 자, 보시면 비흑인일 경우에는 이뇨제와 AC 이니비터, ARB, CCB 요 네 가지가 1차 치료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흑인은 여기서 ARB와 AC 이니비터 빠지죠. 이뇨제와 CCB가 시작 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ACE 억제제와 ARB가 시작약이다. 이거 보면 요 네 가지가 1차 약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ACE 억제제와 ARB는 거의 같은 약이에요. 무슨 약이냐면 AC 억제제가 초코땡땡이라면 ARB는 몽실땡땡 같은 약이에요. 거의 비슷한, 작용 기전이 거의 같은 약입니다. 같다고 치고, 자, 보면 ARB와 CCB, 이뇨제 요 세 가지가 1차 약제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3대 산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근데 제가 양대 산맥이라고 설명하느냐? 이뇨제는 1차 약제로 단독 혹은 병력요법으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단독으로 쓰는 약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ARB와 붙여서 쓰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약은 ARB 내지는 CCB예요. 흑인에서는 CCB, 그리고 콩팥이 안 좋으면 ARB, 그 나머지는 ARB나 CCB 둘 중에 하나. 요렇게가 시작하는 약으로 거의 한 8, 90%는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ARB와 CCB가 거의 8, 90%이기 때문에 이 약들이 당연히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ARB와 CCB가 양대 산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뇨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붙이는 약, 단독으로 물론 첫 번째로 쓸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ARB에 붙여서 쓴다.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는 주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 1차로 쓰거나 아니면 ARB나 CCB를 먹고 조절이 안 될 때 베타 차단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약간 궤가 잡히죠. 거의 90% 이상 혈압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4대 천왕이라고 봅시다. 분명히 양대산맥 시작인데 4대 천왕 또 뭐 무언가 은근슬쩍 네 가지로 넘어갔죠. 자, 약간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ACE 이니비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사촌관계이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쓰고 있습니다. ARB와. 그래서 거의 같은 약. 그러면 이제 약을 5개나 알았죠. 그 다음에 이뇨제도 여기에 보시면 또 치아자이드계 이뇨제라는 말을 써요. 어렵죠. 치아자이드계 이뇨제가 있다면 다른 계열의 이뇨제도 있다는 얘기겠죠. 뭐 여기 보시면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너무 어렵죠. 정말 피곤하다. 이것도 이뇨제 한 종류예요. 어쨌든 이뇨제 중에 또 다른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벌써 6가지. 자, 요게 거의 99%입니다. 혈압약에. 우리가 혈압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고혈압이라는 뭐 종양 같은 게 있어서 그것만 약으로 딱 치료하면 고혈압이 싹 낫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 고혈압 약이 그 약 한 가지겠죠. 근데 혈압을 결정하는 장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3대장, 요것만 해도 심장, 동맥, 그리고 콩팥, 요 세 가지가 혈압에 작용을 해요. 심장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물펌프 같은 역할이고, 동맥은 상수도 고무호수 같은 느낌이고, 콩팥은 소양강댐 내지는 하수처리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혈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3대장이에요. 자,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나? 왜 혈압이 떨어지나? 자, 쉬운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CCB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무호수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무호수가 큰 걸 쓰면 압력이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고무호수가 커지는 역할이 바로 CCB예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뇨제는 뭔가? 이뇨제는 콩팥으로 소변을 많이 내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혈액량을 줄이는, 우리가 홍수가 나서 강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댐을 쫙 방류시키면 물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쫙 내려가겠죠. 이뇨제도 굉장히 간단하죠. 혈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 베타 차단제는 뭘까요? 베타 차단제는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리는, 쉽게 얘기해서 물펌프의 파워를 좀 줄이는, 그러면 또 혈압이 떨어지겠죠. 요 세 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가장 중요한 약 ARB와 ACE 억제제를 맨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제일 중요한 약을 맨 마지막에 설명할까요?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에는 심장과 콩팥과 동맥 말고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고, 부신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뇌하수체라든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두 혈압에 관여를 해요. 그것에 모두 관여를 하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호르몬이 있을까? 왜 혈압이, 고혈압이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호르몬 따위가 있어가지고 고혈압도 생기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호르몬은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안지오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관련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을 덜 만드는 게 ACE 억제제고, 안지오텐신 기능을 차단해버리는 게 ARB라는 약이에요. 그러면 이 약은 둘 다 거의 같은 약이라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두 약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CCB,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거는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CCB는 뭐 혈관을 늘리고, 베타 차단제는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이뇨제는 그냥 혈액량을 줄여버리고, 그럼 뭐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혈압약의 다른 방식의 작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요. 자, 제가 어떤 뭐 음모론 비슷한 뭐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운동 능력 저하, 발기부전, 자궁 수축력 감소, 탈수, 근육경련, 어지럼증과 두통, 불면증, 뇌경색과 치매, 이걸 혈압약을 먹으면 이런 게 다 생긴다고 막 그런 영상을 봤어요. 솔직히 좀 황당하고 살짝 좀 짜증났어요. 먹지마 막 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혈압약의 부작용은 뭘까? 여기에서 이제 발기부전 요 하나에 대해서는 따로 또 관련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일 흔한 혈압약의 부작용은 뭘까? 혈압약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열을 나누어도 ARB 이거 한 종류만 해도 뭐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래서 각 약마다 부작용의 그 비율이 다 다르고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4대 천왕 요 네 가지 약의 대표적인 약 하나씩만 딱 네 알, 딱 요거 네 개만 부작용 하나씩만 살펴볼게요. 자, CCB 제일 대표적인 약 노바땡땡이에요. 뭐 이거는 뭐 CCB는 노바땡땡, 이거는 의사분들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자, 암로디핀이죠. 암로디핀. 자, 상품명은 노바땡땡이고요. 자, 부작용 나오죠. 영어 사이드 이펙트 바로 구글 번역. 말초 부종, 현기증, 신계항진, 수세? 수세는 해석이 어떻게 돼서 수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말초 부종입니다. 말초 부종이 뭐냐? 다리가 붓는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이 조금 들어가는 그 정도의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쪽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10.8%, 위약은 0.6%. 위약이 뭐냐면 이제 플라시보예요. 그러니까 노바땡땡이라고 속이고 준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을 먹었을 때는 0.6% 거의 안 생기는데 노바땡땡을 먹었을 때는 다리가 10%나 부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노바땡땡의 부작용입니다. 자, 두 번째 ARB. ARB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CCB의 노바땡땡처럼 딱 뚜렷한 이렇게 독재하는 그런 약도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디오땡이라는 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오땡은 발살탄이라는 약이에요. 상품명은 디오땡. 자, 부작용이 나오죠. 얼른 구글 번역하면 고혈압 환자에서 디오땡을 먹었을 때, 심부전 환자에서 디오땡을 먹었을 때 이렇게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서는 부작용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에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현기증 17%죠.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디오땡을 안 먹은 사람도 9%, 먹으면 17%,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 외에 뭐 저혈압, 설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심부전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해요. 그래서 현기증이 가장 많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ACE 억제되는 마른 기침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CE 억제제를 먹고 마른 기침이 생기면 ARB로 바꾸기도 해요. 거의 같은 약이면서 마른 기침은 거의 없는 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 베타 차단제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3% 정도 생기는 걸로 돼 있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베타 차단제의 정말로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뭘까? 자, 칼베딜롤. 베타 차단제는 카베딜롤이라는 약을 들어가지고 부작용이 뭔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베딜롤도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내지는 현기증입니다. 5% 이상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심근수축력을 낮추기 때문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띵 하면서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약 부작용으로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뇨제. 이뇨제는 약이 하나입니다.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라는 약이고, 자, 치아자이드 부작용 보도록 할게요. 역효과. 자, 저칼륨 혈증, 고혈당, 고지혈증, 고요산혈증, 고칼슘 혈증, 저나트륨 혈증, 저망가네슘 혈증, 고칼슘 요증. 자, 무슨 뭐 고혈증, 요증 어렵죠. 다 전부 다 이거는 환자분들이 사실상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작용들이고, 칼슘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제 당이 올라간다든지 나트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피검사상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수치상 검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물론 이뇨제를 먹으면 소금을 배출하는 약이니까 소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환자들보다는 사실상 의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부작용을 가진 약이에요. 자, 혈압약의 종류 조금 개념이 잡히시나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혈압약이 꼭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10년 이상이라든지 굉장히 오래 먹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먹기 싫어하는 약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된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압약 하나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규모의 최소 뭐 10,000명, 1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몇 년 이상 아주 장기간에 이런 임상 데이터를 거쳐서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런 약들만 출시가 됩니다. 논문이나 FDA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에서 10%, 흔하게는 뭐 10% 이상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출시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혈압약의 종류와 혈압약의 부작용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뭐 이게 다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 줄 요약에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영상은 세 줄 요약으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